자, 금속재를 어떻게 이용하는가? 자, 먼저 구조용 강재로는 형강, 형태를 만든 철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I 형태 또는 H 형태로 만들어서 H빔 세우는 거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건물에 많이 쓰고 있는 게 H빔인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형태를 찍어서 나오는 거예요.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본강은 콘크리트 구조에 쓰이는 이형 철근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를 높이기에 표면의 마디를 만든 것이다 라고 나오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본강이라는 것은 이렇게 강으로 봉 형태를 만드는데 속이 꽉 차 있는 거예요. 파이프로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형 철근은 이렇게 마디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은 속이 막혀 있기 때문에 본강에 속한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강판, 철판이에요. 좀 두께가 두꺼운 후판, 3mm 이상 두꺼운 판, 3mm 이하 얇은 판, 박판 두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내용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용어도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메탈라스 먼지 이렇게 생긴 아인데요. 몰탈 칠할 때 금가지 말라고 넣어주는 철망 같은 거 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관은 이렇게 속이 빈 아입니다. 속이 막혀 있으면 본강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이 뚫려 있으면 파이프 강관입니다. 자, 그리고 창호 철물 보도록 할게요. 일단 경첩 여닫이문 잡아주는 철문입니다. 평면적으로 보시면 이렇게 문이 있으면 닫힐 수 있게 여기 닫아주는 요것이 경첩이고요. 자유경첩 이거 설명 한번 했네요 저번에. 그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것들 플로어 힌지 설명했고요. 자재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열리는 180도 열리는 그런 문이고요. 얘는 만약에 90도가 열린다면은 자유경첩은 180도가 열립니다. 이렇게 잡아주는 무거운 문, 이것이 자재문이고요. 보통 유리로 이루어진 이런 문에서 위에만 잡아주기는 좀 불편할 때 아래쪽으로 잡아주는 거, 그것이 플로어 힌지입니다. 강화도어에 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피봇 힌지는 보통 우리 여닫이 문으로 된 현관문 위에 많이 달려있는 축을 가진 힌지. 그리고 레버토리 힌지는 굉장히 특이한 아이인데 공중 화장실에 문이 약간 열려 있도록 지금은 잘 안 쓰는데 굉장히 많이 쓰이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도어 클로저는 피봇 힌지랑 비슷하게 위쪽에 달려가지고 도어가 열려 있으면 체크해서 자동으로 닫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랑 같이 가는 것이 도어 스톱. 문이 닫히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 요것이 도어 스톱. 그리고 자물쇠는 아실 거고 도어 행거는 이렇게 접어지는 문 있으면 위쪽에 레일이 달려요. 그래서 매달아주는, 이동시키는 장치. 이것이 도어 행거. 그리고 크리센트는 이렇게 미서기창 있고요. 요렇게 열고 닫죠. 여기서 중간에 요렇게 물음표처럼 생겨서 잠궈주는 그 아이가 크리센트입니다. 이거 하나씩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무거운 자재문에 사용되는 스프링 유압 밸브 장치로 문을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것.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키워드가 다 문제마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무거운 자재문이란 말 나왔고요. 여기에 플로어 힌지, 무거운 자재문, 그리고 유압 밸브 장치라는 말 나왔어요.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건 얘도 맞고 얘도 맞아요. 근데 플로어 힌지가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만족하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읽으면 2번을 찍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키워드 위주로 좀 외워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기타 철물, 코너비드라는 게 있어요. 벽이나 기둥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 타일들의 시공 시 마무리를 편리하게 하는 철물입니다. 이렇게 코너에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타일을 한 장 붙였어요. 여기다가 타일 또 붙였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타일에 이 마구리가 보인다는 소린데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먼저 이렇게 생긴 코너를 잡아주는 철물을 한 개 대놓고요. 여기다가 타일을 붙이면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이 코너 비드입니다. 자, 그리고 멀리온입니다. 멀리온 시스템. 여기 설명이 잘 돼 있고요. 커튼월이라는 것은 이렇게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고 또 콘크리트 기둥이 서 있고 여기다가 유리만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는 건데 유리를 콘크리트 기둥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강철 이용해서요. 강철 뼈대를 이렇게 하나를 부착을 해둡니다. 강철 뼈대, 가로 뼈대가 있고요. 세로로도 뼈대가 있을 거예요.
이 뼈대의 역할은 유리를 여기다가 끼울 수 있게 하는 역할입니다. 강철 뼈대들을 통틀어서 멀리온 시스템, 강철 뼈대를 구조체에 부착해서 유리나 패널을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중간 세로틀이 멀리온이고요. 수평선을 강조하는 건 스팬드럴 타입, 이 두 가지를 참고로 읽어보시기 바라고, 제일 중요한 건 요 멀리온 타입. 자, 그리고 인서트. 인서트는 천장 틀을 고정할 때 콘크리트 슬라브에 미리 삽입하는 겁니다. 삽입이 영어로 인서트죠. 자, 콘크리트 구조물이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 슬랩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천장 마감을 해야 되는데 목재라면 타카 같은 거 박아가지고 쓸 수 있겠죠. 콘크리트 타카. 근데 미리 예를 들어서 이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이렇게 나사에 머리를 삽입을 해놓고 친 다음에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나사를 끼우면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삽입해두는 이 철물이 인서트입니다. 그리고 천장틀 중에서도 목재 천장틀 아니고요. 경량 철골 천장틀에 아마 주로 쓰이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판 가공재 펀칭 메탈은 구멍이 뚫린 메탈이고요. 그 다음에 컬러를 입힌 철판, 컬러판. 그리고 프로파일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은 바닥에 내가 타일을 붙이다 말고 갑자기 마루를 내가 붙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자재를 쓸 때 요 중간에 이렇게 재료를 분리해주는 요 아이를 프로파일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M바라는 것은 경량 철골 천장틀에서 이 천장틀을 잡아주는 얇은 판을 접은 요 구조물입니다. 여기다가 석고로 된 텍스를 이렇게 대고 나사나 고정 철물을 박아줄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요 M바, M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루프 드레인은 옥상에 이렇게 구멍 뽕 나 있고요. 여기다가 물을 흘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여기 잡아주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온 낙엽 같은 거 안 들어가도록 하는 그 철물, 그것이 루프 드레인. 빗물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거, 그것이 루프 드레인입니다. 그리고 와이어 메쉬랑 와이어 라스는 좀 비슷하게 볼게요. 이렇게 생긴 철망을 보강용 콘크리트를 부었는데 철근이 없으면 콘크리트 자체가 좀 갈라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잡아주는 거고요. 와이어 라스도 이렇게 생긴 철망을 벽에다 대고 미장을 하게 되면 몰탈의 갈라짐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아이입니다. 문제 보시면 코너, 모서리 부분에 미장 바른 보호, 코너 비드죠. 자, 그리고 목재의 접합 철물, 이거는 그냥 문제 그대로 바로 나왔는데요. 듀벨입니다. 전단력에 저항한다는 것은 목재와 목재를 이렇게 접합을 하는데 이렇게 길이 방향으로 접합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목재를. 여기다가 링처럼 끼워주기도 하고 아니면 속으로 안으로 끼우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개의 목재를 잡아주는 게 듀벨입니다. 전단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이 가해지고 저렇게 힘이 가해져서 두 개가 이렇게 잘라지려고, 이 부분이 잘라지려고 하는 성질이 전단력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아예 링을 딱 끼워서 잘라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아이가 듀벨입니다. 목재를 잡아주는 아이예요. 자, 그리고 와이어라스에 대한 설명 나오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거푸집 아닙니다. 와이어라스는 철망이에요. 이렇게 철망처럼 생겨서 여기다가 미장을 하게 되면 미장이 갈라지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유리. 유리도 우리 지금 건물에 아주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런 특징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휨 강도를 말해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강도는 저하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강도를 휨 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리는 압축할 일이 별로 없어요. 위에서 누를 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강도는 휨 강도. 그리고 열 전도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의 절반 정도. 자, 그리고 자외선 잘 투과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산화제이철 성분이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리 제품. 보통 판유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투명 유리, 약간의 녹색을 띱니다. 왜냐하면 철분이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복층 유리 별표가 3개죠. 2장 또는 3장의 판유리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겹쳐 건조 공기나 질소, 아르곤가스를 넣고 봉입한 유리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유리가 한 장,
진공층, 또 유리가 한 장, 진공층, 또 유리가 한 장.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두 개만 들어가면 복층 유리, 세 개 들어갔어요. 삼복층 유리입니다. 그래서 밖에 차가운 공기나 뜨거운 공기를 이 진공층에서 일단 막아주고요. 유리 자체도 열 전도율이 별로 높지 않기 때문에 열을 잘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현장 가공 불가능.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는 복층 유리에 대한 설명 그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프리즘 유리입니다. 우리가 옥상 같은 것에 이렇게 좀 튀어나온 유리를 설치해서 빛이 깊숙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빛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번 꺾여서 더 깊이까지 들어오게 하는 것이 프리즘 유리입니다. 그리고 소다석회 유리는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우이 유리, 저방사 유리예요. 일반 유리 내부에 적외선은 열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반사시키는 거예요. 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반사시켜 버리는 거죠. 이런 특수 필름을 코팅시켜서 단열 성능을 높인 유리입니다. 가시광선, 보이는 건 잘 보이는데 열은 반사를 시켜버리는 에너지 절약형 유리입니다. 바로 로이 유리에 대한 문제 나왔고요. 요거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화유리 별표가 2개. 판유리를 이 정도 온도에 가열했어요. 그리고 급냉, 갑자기 냉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일반 유리보다는 5배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 또한 현장 절단 가공 불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망입 유리, 2개의 판유리 사이에 철망을 넣었어요. 망입 유리예요. 깨졌을 때 파편 튀지 않아요. 그리고 방화나 방범용으로 사용돼요. 요즘 최근에 이렇게 빨강색 문, 파랑색 문으로 중문 같은 거 내고 이렇게 크게 유리를 뚫어주는 경우 있습니다. 이 안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망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망입 유리고요. 요즘은 인테리어적으로 좀 예뻐서 좀 많이 쓰는 경우도 있죠. 자, 그리고 소다석회 유리 이거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지금 문제에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유리 블록입니다. 2장의 유리를 맞대고 열을 가해서 붙이는 거고요. 내부에 건조 공기를 주입한 속이 빈 유리 블럭입니다. 유리는 유리인데요. 블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유리로 양쪽에 댔고 중간은 비어있는 아이를 쌓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블록처럼. 그래서 모양 자체가 볼록볼록하고 굉장히 좀 특이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광 효과, 장식 효과, 치장 효과 매우 크다입니다. 그리고 스테인드 유리, 색 유리입니다. 종교 건축물에 가면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는 클래식한 분위기 때문에 일반 건축물에도 사용되는 것. 이 2개 반드시 알아두시고, 에칭 유리는 유리를 높은 압력으로 갈아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무늬를 내는데 이 갈아낸 부분은 불투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늬를 만드는 유리입니다. 스팬드럴 유리는 한쪽 면에 세라믹 도료를 코팅했어요. 불투명한 색깔을 넣은 유리입니다. 스테인드 유리랑은 개념이 달라요. 이거는 한쪽이 아예 칠을 해버린 아이고요. 이렇게 칠을 하게 되면은 한쪽은 페인트가 되고 한쪽은 유리가 되기 때문에 유리 쪽에서 보면은 굉장히 광택이 센 그런 아주 아름다운 느낌을 줄 수 있는 게 이 유리의 특징 되겠습니다. 자, 다음 미장 재료. 미장은 가루를 개해서 반죽을 해서 벽에 바르는 것이 미장입니다. 보통 뭐 시멘트 반죽, 회반죽, 석회 반죽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경성이라는 것은 물을 섞었을 때 굳는 거. 기경석은 원래 반죽이라서 물 섞으면 안 돼요. 그리고 특수 재료는 마그네시아 시멘트. 이것은 좀 특징이 시멘트는 시멘트인데 굳어도 다시 물 섞으면 또 다시 시멘트로 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특이한 아이죠. 그리고 미장 재료의 종류, 시멘트 몰탈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아이입니다. 굽고 나면 내구성이 좋고요. 비교적 시공이 좀 쉽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재를 구하기 쉬워요. 시멘트 엄청 많이 팔죠. 그리고 시멘트가 굳으면서 균열이 자꾸 일어납니다. 빨리 굳으면 안 되죠. 그리고 떨어져 나가는 현상. 그리고 백화 현상은 흰 눈물 같은 거 흘려요. 성분의 반응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결함이기 때문에 시공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석고 반죽을 바르는 겁니다. 소석고를 성분으로 하는 미장 재료고요. 비교적 균열이 적고 강도는 좀 큰 편.
편입니다. 우리 석고 깁스한 것처럼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특성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석고 플라스터는 건조 수축이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크다 아닙니다. 회반죽은 건조 수축이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회반죽, 소석회에 여물이나 풀, 해초풀, 모래 섞어서 반죽합니다. 이거 왜 섞어서 반죽하냐면 워낙에 건조 수축이 커서 그래요. 건조하면서 자꾸 수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물이 수축을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도 좀 비슷하긴 한데 이것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돌로마이트 플라스터는 응결 시간이 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여긴 짧다라고 나왔죠. 대신 작업은 편하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